한국사를 수업을 해볼게요. 일단 한국사는 교과서 자체가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하지만 세계사는 지역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류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중국, 인도 문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종교적인 걸로 묶어져요. 그래서 유교권이라거나 불교, 그리고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엎치락 덮치락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한국사는 시간순이에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철기를 거치면서 이때 삼국시대, 그리고 앞에 고조선이 등장하고 삼국시대를 신라가 통일하고, 그리고 신라가 망하면서 고려가 등장하고, 그리고 조선이 등장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까지 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 한국사를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구석기가 등장해요.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이렇게 중요한데 구별하는 기준은 정착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주, 즉 옷 입고 먹고 잠자는 거인데 집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는 딱히 경제 생활이 없어요. 즉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은 채집, 지나가다 열매를 따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과일. 그래서 어떨 때는 풍족하게 먹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부족하게 먹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동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집을 짓고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대충 집을 짓는 데서 막 집을 지어서 살거나 운이 좋으면 동굴이라거나 큰 바위 밑에서 불을 피워서 살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문제에 불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로는 뗀석기, 주먹도끼 요 정도 수준. 그리고 옷은 그냥 이제 큰 입 떼서 대충 가리고 살았다. 뭐 그 정도로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냐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동물들이 욕 아니에요.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이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 멀리 이동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루 생활권이. 그러다 보면은 어떤 법칙을 발견했겠죠. 내가 항상 저 큰 나무 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식물들이 올라오네? 그리고 열매가 맺히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굳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냥을 해서 잡아놓고 우리를 가다 놓고 기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들을 이제 키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강가 옆에 이제 집을 지어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집이 움집이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무래도 먹는 게 조금씩 해결이 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옷도 만들어 입게 되고 도구도 조금 더 개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작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돌을 더 날카롭게 창을 만들거나 하사촉을 만들거나 해서 돌을 갈기 시작하죠. 그래서 간석기라고도 하고요. 갈판이라거나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많이 생기죠. 이제 농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보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 모양, 빗살 무늬의 모양, 빗살 무늬 토기를 만들어서 저장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것, 이런 거 외워야 될 것들 있죠. 유물이라든지 유적지. 이런 거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나열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는데요. 신석기 시대에서 이제 큰 변화는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부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신석기 시대는 부족이 생긴다고 하지만 계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냥 어른으로 등록되는 거지 지배자의 계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신석기 시대부터 정착을 했다고 했지 이동 생활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사가 짓고 하려면 어느 정도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신석기 초창기에는 정착 생활 플러스 이동 생활입니다. 다만 멀리 안 갔겠죠. 먹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이 병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음식 저장이 많이 됐겠죠. 식량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족들도 많이 생겼을 거예요. 이때부터는 생각이 바뀝니다. 싸워서
쟤네 거를 뺏어버리자. 그래서 통합을 해버린 거죠. 뺏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승자와 패자가 생기고, 즉 지배자 그리고 피지배자가 발생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노예 아니면은 지배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급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도구들을 만듭니다. 이때가 신석기에서 이제 청동기로 들어가는데 불을 썼다고 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돌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돌이 녹으면서 물이 됐는데 그 두 개를 합쳤더니 청동이 탄생했다는, 그래서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청동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두 개를 합쳐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청동은 매우 귀해요. 그래서 뒤에 나갈 포인트에서 청동기 시대에는 아직까지도 농사 짓는 도구는 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반달 돌칼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지배계급의 등장으로 하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 국가가 아니라 나라라고 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왕이라는 명칭이 있고 아들한테 물려주는 부자 상속 이루어져야 되고요. 왕 밑으로 신하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계급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하느냐? 율령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종교가 있어야 돼요. 보통 초반에는 불교거든요.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국가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나라 또는 연맹왕국이라고 해서 소규모의 부족들이 뭉쳐서 그냥 지들끼리 이번엔 너가 왕해, 왕 역할해, 너가 부족장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등장한 바로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에요. 그리고 고조선의 지배자가 단군 왕검입니다. 자, 자세한 거는 다음 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